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잘 나가고 승승장구할 때 그걸 아는 게 아니고요. 네. 뭔가 인생에서 바닥을 치고 힘들었을 때 네. 그걸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인가가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럴 때가 자존의 가치가 있죠. 네. 잘 나갔을 때가 아니고 내가 어려웠을 때. 어려울 때 돌파력을 네, 이룰 수 있는 힘이고. 막막할 때 뚫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쵸. 내가 뭐 가진 게 없어요. 돈도 네.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진짜 뭔가를 하면은 그래도 그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요. 네. 네, 확신은 없지만 네. 그래도 노력을 하면서 그게 바로 자존의 가치인 거죠. 뭐라도 해보는 네. 그래서 사실 자존감은 되게 나 자신 그 근원적인 그 속에 네. 있는 네. 그 코어 핵심 그 네. 가치예요. 네. 네. 외적인 거 그게 아니고. 누가 네.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네. 누가 부여해주는 것도 그것도 아니고. 아니고 코어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네. 그 가치가 나를 살아있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역경에서 이겨내게 하고 네. 네. 그런 가치가 됩니다. 선생님 오늘 얘기는 정말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좋긴 한데 너무 어렵고요. 그쵸? 너무 아니에요. 형이상학적인 얘기예요. 그쵸? 형이상학적이고 사실 사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네.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도움이 돼요. 제가 여기서 그 책에서 도덕성에 대한 얘기를 네. 썼어요. 그래서 도덕이요? 도덕이요. 모랄. 심지어 도덕. 네. 도덕을 얘기를 해서 네.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네.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네. 현대인의 유명한 셀럽들이나 네. 그 정치인들, 뭐 연예인들이 뭐 때문에 그 바닥을 치나요? 그쵸. 도덕 때문이잖아요. 그쵸. 그 막 뭐 불륜, 네. 뭐 무슨 비리, 네. 뭐 여러 가지 그 네. 마약, 네. 그쵸? 맞아요. 이런 비도덕성 때문에 탑자리에 올라있던 사람들이 그 뭐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네.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렇게 실질적인 가치,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탑자리에 오른 사람한테 우리는 도덕을 더 요구를 하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도덕이라는 게 이게 뭐 나쁜 짓 하지 말라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우리가 그 단계를 넘어선 좀 상위 가치를 추구하는 아까 말씀드린 2천만 원 쾌척하면서 기뻤고 네. 뭐 내가 뭔가 보고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갖는 가치고요. 바로 이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나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자기 개념이 탑재가 돼요. 네, 그래서 도덕성도 중요해요. 또 도덕적으로 살면은 네. 남들도 날 좋아하고. 그쵸. 네. 좀 네. 저는 그게 전혀 그렇게 실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렇죠. 도덕도 굉장히 주변에 내가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네. 막 비도덕하게 사는 사람들을 아니잖아요. 근데 도덕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재미없고 따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과정상의 노력을 하는 사람은 우리는 좀 좋아하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네, 좋아하고 호감을 가잖아요. 네. 또 반대로 회사를 나몰라라 하고 그러니까 자기 그 아니만 챙기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을 수는 없죠. 여러 가지 뭐 정의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이렇게 할 얘기를 하고 살면은 그래도 네. 나는 내 도리를 다했고 책임을 다했다는 이 사회를 사는 그 사회인으로서 그리고 네. 그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네.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호감이 생기죠. 네. 네. TCI 검사라는 게 있어요. TCI요? 네, 그러니까는 기질과 성격에 대한 검사인 거예요. 기질. 네, 기질은 좀 타고난 거. 네. 네, 내가 어떠한 그 타고난 그 아기 키우시면은 네. 아직 하나시죠, 애기 하나. 네, 하나요. 네, 둘 있으면은 분명히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어도 그 첫째 애가 둘째 애가 기질적으로 좀 다르잖아요. 좀 달라요. 제 동생이랑 저도 다르고. 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타고난 기질이 있고 네. 그런 기질과 또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성격이란 부분이 있어요. 성격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나요? 사회와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요소인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이 성격에 관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구분이 되는구나. 기질이라는 게 있고 네. 성격이라는 게 있고. 네, 예. 저는 아까 그 기질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는 거고 네. 성격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태어난 성격대로라면은 네. 카메라 앞에 쓰는 거 자체가 이거는 기질적으로는 이거 굉장히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성격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 기질을 극복하고 네. 이 자리에 쓴 거죠. 네.
굉장히 좀 내성적인 사람 또 외향적인 사람 타고난 기질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물론 기질과 성격은 혼합해서 쓰고 구별하고 쓰진 않아요. 일반인들은 굳이. 네. 근데 검사상에서는 좀 구별이 되어 있고요. 이 성격이라는 거는 후천적으로 우리가 그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 만들어지는 부분을 네. 성격을 얘기해요. 네. 이 성격에서 크게 두 가지 축이 자율성과 연대감이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 기질이라는 것은 뭐 불안도라든가 네. 또 아이가 그 어떠한 것에 대한 그 탐색하는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하면은 네. 성격은 굉장히 큰 축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 저 네. 사실 지금 약간 뇌정지 와가지고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요. 그거 어려워요. 네. 그렇죠? 네, 그냥- 자율성과 연대감이란 두 네. 가지인데 자율성은 내가 얼마나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고 네. 연대감은 그 주변인들과의 관계 맺음에서 얼마나 잘하고 지내느냐 두 가지 자율성이랑 연대감은 네. 기질이라는 거예요. 성격이라는 거예요. 아, 그게 성격이라는 네, 거예요. 네. 아. 네. 그래서 그게 성격이 되고요. 네. 그래서 그 성격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타고난 기질은 어쩔 수 없지만 네. 이 성격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을 해서 그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보자, 자존을 높여보자. 그리고 네. 실제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검사를 해보면은 자율성과 연대감 두 개가 다 높은 항목이 나와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만심이 높은 사람은 자율성이 높고 연대감이 낮은. 아, 그러니까 이게 뭐죠? 그 기질 면에서 좋고 나쁜 건 없어요. 아, 내가 좋고 나쁜 건 없다. 어떤 기질이 나오게 되면은 네. 그 기질을 때로는 순응하고 사는 게 가장 좋고 때로는 기질을 극복하고 사는 게 좋고 하면서 나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거죠. 네. 네. 아, 이건 무슨 점수처럼 나오는 건가요? 점수처럼 나와요. 항목별로. 항목별로 점수처럼 나오고요. 네. 높고 낮고 한 것도 나오고요. 예. 아, 그래서 프로파일을 읽어요. 그러니까는 네. 뭐 하나가 탁 낮다, 높다가 아니고 네. 전반적인 그 이렇게 조합. 네, 조합 뭐 이렇게 음. 그리는 그 오르내림에 네. 보고서는 프로파일로 저희가 해석을 합니다. 뭐 좀 전문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어쨌든 합니다. 예. 어쨌든 그 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가 자기 주도적인 삶도 살지만은 그 연대감도 높은, 그러니까 남들하고 더 잘 지내는 사람이 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 네. 주변에 떠오른 사람 없으세요? 어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살면서 남하고도 잘 지내는. 주도적으로 살면서 네,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색깔대로 잘 지내는데 남도 네. 잘 배려하고 네. 뭔가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그 상사가 됐건 누가 됐건 굉장히 합리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걸 설득도 시키고. 네. 네,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네.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죠. 남도 아. 배려해주지만 자기 주장도 적절히 네. 주장도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높인다는 거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네. 내가 나를 잘 알고 나만의 장점을 살려서 그 장점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아, 예를 들어 저 내일부터 자율성 높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해줄 수 있는 대답이 있을까요? 아, 그러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나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뭔가를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경험과 나의 경험이 쌓여갖고서는 네. 나라는 사람을 바꿔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동을 배우거나 할 때는 네. 노력을 해갖고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느 순간 뭐 하수가 중수가 되고 중수가 고수가 되는 것처럼 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채워야 되고 연습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자존감을 아. 높이는 방법입니다. 네네. 네, 자율성뿐만 아니고 자율성과 연대감을 모두 다 높이는 방법인데요. 네. 그러니까 내 삶의 컨텐츠를 좀 채워나가는 거죠. 내 네. 삶의 컨텐츠를. 네, 채우고 혹시 바꿀 부분이 있으면 바꾸고 네, 하면서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네. 우리가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면 좋아요. 긍정적. 네, 그 좋은 경험들. 네, 그러니까는 살면서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누군가한테 네. 굉장히 사심 없는 선의를 받아본 경험 있으세요? 사심 없는 선이요? 네, 네, 있죠. 있죠. 네. 네, 행복하죠. 좋죠. 좋죠. 네. 네. 예, 예를 들어 제가 책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 산을 올라갈 때 물어보잖아. 얼마 남았냐고. 네. 그럼 다 똑같이 해주는 말 있는 거 아세요? 다 왔다고? 네. 얼마 안 남았다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네, 네. 예, 그러니까는
포기하지 않고 힘내서 올라가라는 그 격려를 해주잖아요. 네.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사심 없는 선의를 베풀어주고요. 그렇죠? 아. 네. 또 여행을 가시면 네. 여행에서 여행자들 거리, 특히 젊은 친구들이 네. 모이는 뭐 방콕의 카오산 로드, 네. 또 뉴델리의 뭐 파르간지 뭐 이런 데는 전 세계 여행객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보를 교환하면은 아무 나한테 득이 없는데 내가 갔던 곳 또 어떻게 환전하는 방법, 어디가 좋고 나쁘다라는 얘기를 정말 아낌없이 해주잖아요. 네. 그쵸? 네. 저도 경험은 안 해봤지만 누가 물어보면 할 것 같아요. 그쵸, 얘기할 할 것 것 같죠. 같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나라를 아웃을 할 때 환전이 안 되는 동전이나 내가 컵라면이나 또 한국 들어오게 될 경우 뭔가 좀 먹을 게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 이렇게 주고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어디 사는 누군지 몰라요. 앞으로 만날 일 없어요. 네. 그냥 여기서 우린 여행지에서 만난 그냥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란 말이에요. 네. 예, 그렇지만 나는 한국에 가니까 이 물건들이 필요가 없고 여기 남아있는 여행자들한테는 이 물건이 요긴하게 쓰인다는 걸 알아서 기꺼이 자기 거를 또 내놓고 가잖아요. 그쵸. 그쵸. 이게 바로 긍정적인 경험을 하면서 그 내가 나의 삶과 네. 네, 정서가 긍정의 색깔로 채워진다는 거죠. 나의 삶과 정서가. 네. 아니 내가 남한테 그걸 하면서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아. 네. 긍정적인 콘텐츠가 세워지면은 좀 더 네. 좀 행복하죠. 네. 그리고 아, 내가 네네.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하는 행위잖아요. 네. 이런 선의 경험 그리고 그렇죠. 내가 누군가가 나의 삶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 준다라는 그런 느낌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죠. 아. 네. 혹시 멘토가 있으세요? 삶을 살면서? 저요? 네. 네, 있죠. 그쵸? 네. 많으세요? 멘토라는 게 이렇게 뭐 고민 있고 할 때 물어볼 만한 사람. 의외로 멘토가 없어요. 어. 그 제가 20, 30대 환자들을 많이 보는 사람인데 네. 정말 3위 멘토, 인생의 성배가 젊은 친구들한테는 없어요. 어. 네, 있으시면 굉장히 운이 좋으신 거고. 저는 네. 사실 제 또래보다 네. 약간 할배라고 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그 네. 나이 많은 분들이랑 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 조언도 해주시고 네. 뭐 도움도 주시고. 꼰대 같기도 하지만 네. 또 재미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제 채널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할배들도 많이 나오시거든요. 아, 나이 많은 진짜요? 분들도.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요새 그 젊은 친구들은 네. 정말 살면서 그 멘토가 없어요. 부모도 멘토가 안 되고 네. 그 뭔가 별걸 다 물어보시는데 의사 선생님이라 그러면 네. 아니 그냥 의사 선생님이라고만 해도 사실 이 지식인이잖아요. 네, 이 나라의 엘리트이시고. 그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런데다가 정신과 의사시니까 아, 다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저한테 뭘 물어보냐면은 네. 이번 달에 서울로 가야 되는데 네. 방이 계약이 안 돼요. 4개월이 남았는데 이 방을 어떻게 할까요? 진짜요? 이런 거 물어보세요. 네, 그리고 제가 작가들 많이 와요. 저희 그 네, 병원에 뭐 조아라나 문피아 네, 알아요. 네, 아시죠? 네. 아니면 또 저 조아라에서 그 소설 썼었어요. 아, 그러시면 작가시구나. 아니 중학교 때 그러니까요. 중학교 때 소년 작가셨다. 네. 네, 저희 판타지 소설 썼었어요. 그러니까 그 네. 판타지 소설 쓰는 작가들도 많고요. 네. 웹툰 작가들도 저 많이 봐요. 네. 웹툰 작가들도 많고 또 아이디어스나 크몬 같은 사이트 있어요. 네네. 네, 그런 사이트에서 자기 수제 제품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작가들 많이 오는데 네. 그 막 계약 문제 이런 거. 아. 그러니까 A랑 계약을 했는데 네. B 회사에서 컨택이 왔다. 네. 근데 B 회사에서 돈 얼마 더 주는데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뭐 아. 이런 것들이랑 뭐 아니 그게 그거 왜 물어본대요? 이거를 물어볼 주변인이 없는 거예요. 아. 예, 이거 처음에는 저도 아니 이거를 저한테 왜 물어보나 싶었는데 네. 다 정말 이런 사소한 문제를 의논을 할 그 아. 주변인이 없고 그나마 저랑은 좀 친분이 있단 말이죠. 이제는 네. 막 6개월, 1년 혹은 네. 장기적으로 같이 네. 진료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반 지인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어떻게 지내시냐, 요새 고민 있으시냐, 네. 뭐 제가 물어보기도 하니까 고민이 있다, 뭐가 고민이냐, 그러면 그 뭐 방계약 문제, 뭐 그 고양이를 뭐 자기가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강아지를 키우던 애를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소소한 얘기부터 해서 또 큰 인생 고민도 얘기를 하고요. 네. 네, 이렇게 인생의 멘토들이 없어요. 네,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 때 약간의 조언을 들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현대 젊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멘토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신 거고요. 그래서 주변에 멘토라는 게 되게 식상한 단어이긴 한데 뭔가 나의 삶을 이렇게 지켜봐주고 조언을 해주고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조언이 아니고 나를 존중을 해주면서 그 나의 삶을 지켜봐주고 있는 내 삶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그쵸. 예. 그런 사람이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네. 네. 내가 그런 사람이 돼주는 것도 좋고요. 네. 진짜 누구 삶에 관심을 갖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요새 좀 어려워요. 그게 네. 내 살기 바빠갖고, 네, 남의 삶에 관심 갖기도 어려운 세상이에요. 예,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외로워요. 세 번째는 저희가 아까 여러 가지 좀 보고 듣고 알면서 합리적 정보를 갖다가 많이 아셔야 돼요. 네, 이거 생뚱맞아 보이죠? 네. 그러니까 많이 보고 들어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요새 키오스키로 맥도날드 주문하고 또 저희 병원도 키오스키로 접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했어요. 어플 연동을 시켜서 그 스마트폰으로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했다가 한 3일 만에 폐지를 했어요. 왜요? 원래 예약을 잡아서 환자를 보는데 환자분들이 미리 버스 내리면서 미리 다 접수를 해놨더니 오신 분들이랑 엉키고 예약이 꼬여갖고 왜 저 늦게 왔는데 먼저 들어가고 그쪽은 접수 먼저 해놓고 그냥 보기에 어플로 내가 예약을 했는데 보면은 이 사람 늦게 왔는데 먼저 들어가니까 그래서 앞에서 저희 직원들이 힘들어갖고 그래서 제가 그 시스템은 없애긴 했는데 어쨌든 이건 그런 그 시대가 변하면서 또 직업도 되게 많이 변하잖아요. 없어질 직업과 새로 뜨는 직업. 이 유튜버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잘 나가는 직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쵸. 시대가 변하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그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면서 내가 현재의 위치가 어떤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지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거는 뭔지에 대해서 내 삶의 그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내 삶의 방향성을 찾는 거. 네. 그래서 좀 뭐 좀 알고 배워야지 좀 알잖아요. 네. 배워야 된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성의 가치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성이라는 게 지성, 이성 비슷한 얘기긴 한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그냥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합리적 사리 분별이 돼 갖고서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합리적인 사리 분별. 네. 그거 못하면 불행하죠. 불행하죠. 예를 들어서 상사가 나를 굉장히 혼냈는데 이게 정말 혼날 것인가? 혼날 일인데 혼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인데 너무 과하게 혼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죠. 요새 검은 머리 팥불이 되는 이런 줄에 사시는 분 없잖아요. 여자 시집 가면 그 집 귀신 된다? 이런 거 없잖아요. 옛날에 그런 마인드로 사시던 분이 지금 며느리를 그렇게 대하면은 며느리 입장에서 이거 좀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세요? 기분이 과히 좋진 않죠. 그래요? 네, 기분이 과히 좋진 않는데 저는 이렇게 그런 경우에 내가 이게 어머님이 틀렸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적 갈등은 없어요. 외적 짜증만 있지. 그 사람이 살면서 내적 갈등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뭔가 외적인 짜증과 내적 갈등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에 우리가 여러 사람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힘든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저 사람이 잘못됐고 나는 옳고 이런 판단 기준이 있으면은 내적 갈등은 없잖아요. 물론 외적 짜증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맞춰서 처신도 하긴 하지만 세상을 삶에 있어서 자기만의 가치를 지키면서 꼿꼿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게 지성의 가치. 지성의 가치, 이성의 가치, 합리적 사리 분별의 가치인 거죠. 내가 앞으로 나아갈 그 방향성의 가치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직관을 발달시키라고. 직관?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지. honey 상학적인 얘기만 해서 제가 참 직관을 발달시킨다. 직관이라는 게 바로 순간적인 감이죠. 그런 거로 판단할 때 있지 않으세요? 순간적으로? 그럴 때가 있죠. 이 사람이 사기꾼인가 아닌가? 그렇죠. 이게 이거 나한테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라고 해서 온갖 경우를
다 계산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그 감이나 느낌. 네. 네, 그 성공한 CEO들은 이게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고요. 네. 근데 이게 그냥 거쳐서 나오는 아무 생각 없는 직관은 아니고 네. 그동안에 내가 살면서 쌓아온 경험과 이성의 그 총합에서 그 순간적인 필터를 통해서 나오는 바로 그 힘인 거죠. 그쵸. 결단이고 자기 확신이에요. 실제로 자존이 낮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네. 막 물어봐요. 누군가한테. 물어보죠. 그쵸. 물어보죠. 근데 그 물어보는 게 제대로 잘 물어보면 괜찮은데 엄마한테 물어보고 엄마 그분의 전문가 아니잖아요. 네. 엄마가 그동안에 내 삶을 다 컨트롤 해왔단 말이죠. 그렇죠. 네. 저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네. 물어보는 사람. 물어보죠. 그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네. 살 집을 갖다가 이제는 그 이사함에 있어서 집에 물어보는 경우 있잖아요. 뭐 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사람. 그렇죠. 진짜 있어요. 네, 적금을 막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나한테 물어보지? 막 이런 네, 거. 그렇죠. 아니 이거를 적금을 뭐 어떻게 들까를 재무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괜찮아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확신이 없어서 주변인들한테 물어보는. 동의를 얻고 싶은. 네, 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남의 확신을 듣는 거를 보고 내 확신을 갖고 싶은 거죠. 네. 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네. 네. 그래서 그 직관을 쌓으려면은 그 경험과 지식이 또 총합이 돼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네. 또 뭐 선택에 있어서 직관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조금 더 늘어나잖아요. 네, 네, 내가 네. 뭐 많이 알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는 환자분이 오신단 말이죠. 네. 저희끼리 하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네, 얘기예요. 네. 저희 선생님들, 의사들 네. 피부 때깔만 봐도 진단이 나오는. 아. 네, 바로 그 직관의 단계인 거죠. 딱 보는 순간 이 사람 왜 왔구나. 네, 그렇죠. 우스갯소리긴 한데, 네. 피부 때깔만 봐도 어떤 거구나. 네. 네, 뭐 이렇게 느낌이나 감, 네, 그렇게 보이는. 근데 이게 경험이 됐고 환자를 많이 봐왔던 네. 그런 게 쌓여갖고 나오는 그 능력인 거죠. 그런 게 쌓일수록 자존감이 올라간다. 네, 직감을 채워야 된다. 네. 그럼 많은 경험을 해야겠네요. 많은 경험을 해야죠. 실패도 해야죠. 어. 성공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자기 확신을 갖게 되고 네. 결단을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할 수 있죠. 네, 바로 이런 것들을 쌓는 과정이 자존감을 올리는 과정입니다. 쉽지 않네요. 안 쉽죠. 네. 어렵네요. 어렵죠. 네. 하나씩 근데 못할 건 아니네요. 네, 못할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여지껏 이렇게 안 살아와 봤던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네. 항상 엄마한테 물어보고 주변 사람한테 물어본 사람들이 네. 갑자기 이렇게 하기 어렵고 저는 자존감을 자기 스스로를 믿는 자기 종교를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전미경교의 교주이자 신도인 거죠. 네, 한 명밖에 없지만 우리가 뭔가 종교 활동을 할 때 열심히 그 공부도 하잖아요. 성경 네. 공부 막 네. 모여서 하고 성경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종교에서 추구하는 건 도덕과 뭐 좋은 거잖아요. 네. 착하게 살아라 이러지 도둑질하고 남 때리고 다녀라 그렇죠. 이런 거 네. 가리키지 않잖아요. 네. 또 그리고 또 매주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된단 말이죠. 네. 뭔가 자기의 의지라든가 조절력을 키우고요, 그렇죠? 그리고 율동이나 찬양을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기분 느끼잖아요. 네. 좋은 기분, 행복한 기분. 네. 네, 그래서 저는 자존을 갖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셀프 종교를 갖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를 네.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고, 네. 그게 바로 자존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자존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얘기가 안 되는 사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자존을 훼손당하고 자존감 없이 산다라는 산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존이라는 게 이 시대의 화두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예, 그래서 모두의 자존이 지켜지는 네. 그리고 자기만의 그 종교를 갖는 색깔은 다 다르죠. 내 종교 다르고 심쌤님 종교 다르죠. 네. 수가는 같이 다르죠. 네. 각자 자기가 자기 1인 1종교를 갖는 그런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미경 원장님 모시고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